네, 재판 진행에 앞서서 이 사건은 관련 법에 따라서 중계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부터 2025 고압 1670부 사건 진행하겠습니다. 네, 출석 여부 확인합니다. 네, 박승재 피고는 나오셨고요. 네, 특검에서 누가 나오셨습니까? 예, 장우성 특검보 출석했습니다. 네, 파견 검사 안재욱, 김성현, 정재인 검사 각 출석하였습니다. 네, 변호인 누가 나오셨습니까? 법무법인 하윤의 정윤기, 정은정 변호사 나왔습니다. 네, 법무부인 율로에서 김기정 변호사 나왔습니다. 예, 법무진 율곡 고광록 변호사 나왔습니다. 예. 네, 저번 길에 임세진 증인에 대해서 정인신문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네, 오늘은 심우정 증인에 대해서 정인신문 절차를 진행할 텐데 절차 진행에 앞서서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네, 저희 특검이 없습니다. 변호인들도 뭐 하실 말씀 없습니까? 없습니다. 네, 없으시고 일단 그 재판부에서는 특검에 성명 준비 명령을 보낼 예정입니다.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 뭐 주장하시거나 정인신문 과정에서 저희가 들어보고 좀 필요한 부분, 확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네, 특검에게 성명 준비 명령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나중에 받아보시고 맞추어서 답변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뭐 특별한 말씀 없으시면 정인신문 절차 진행하겠습니다. 정인 앞으로 나오시죠. 이 사건 정인으로 나오셨습니다. 정인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정인 내용 때문에 정인 본인이나 정인의 친족이 형사처벌 받을 염려가 있을 때는 정인을 거부할 수 있고 업무상 비밀과 관련될 때도 정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정인 거부할 수 있는 재판부에서 판단할 문제이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있으면 재판부에 말씀하시면 정인 거부가 가능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하실 텐데 선서하신 후에는 기억나시는 대로 말씀하셔야 됩니다. 기억과 다른 진술하시면 위정죄로 처벌받습니다. 네, 오른손 들고 선서하시겠습니다.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증인 심우정. 네, 앉으십시오. 네, 재판 진행 전에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정인신문 전에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절차는 관련법에 따라서 중계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네, 신문사항 준비되셨나요? 네. 네, 진행하시죠. 예, 장우성 특검보가 주신문 진행하겠습니다. 총장님, 제가 증인으로 호칭하겠습니다. 먼저 증거 동의를 위한 진정 성립 절차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상계엄 선포 및 비상계엄 직후 통화 내역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22시 27분경 대국민 담화 형식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같은 날 23시 01분경 피고인과 증인이 통화한 사실이 확인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증거기록 순번 905번 25,130쪽 제시하겠습니다. 증인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24년 12월 3일 23시 01분경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사실이 있죠? 재판장님, 제가 이 사건으로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았는데 네. 아직 사건이 처분되지 않고 계속 수사 중에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따라서 증언을 거부하겠습니다. 예, 저 총장님, 그 첫 번째 조사 받은 게 피의자 신문조서 1회인데 그건 이제 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조사를 받으셨어요. 근데 특검에서 각하 처분했습니다. 종결했습니다. 그때 예. 특검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그 나머지 사건들 전부 다 아니, 각하 국가수사본부로 처분했습니다. 다 이송하신 거 아닙니까?
조사를 2번 받으셨잖아요. 네. 그 사건을 저희가 분리해서 네. 앞에 조사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였고 네. 뒤에는 이제 직권남용 혐의였는데 앞에 거는 각하 처분을 했고 두 번째 조사 받으신 거는 국수본으로 이첩해서 지금 뭐 특검 제2특검에 갔는지는 저희도 좀 확인이 안 됩니다. 어쨌든 제가 드리는 질문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관련해서 사건 종결됐다는 걸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은 좀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그때 특검님한테 조사를 받으면서 여쭤봤을 때 특검부님께서 예. 그 사건은 다 국수본으로 이첩할 거라고 예, 이것도 종합해서 예. 분리하지 않고 다 이첩하실 거라고 말씀을 하셨고 실제로 그 이후로도 10몇 건의 사건이 다 국수본으로 이첩됐다고 제가 기사를 통해서 확인을 했는데 이 부분이 그러면 분리돼서 종결된 것인지 왜냐하면 제가 사건이 그때 굉장히 고발 사건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명확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특검에 묻습니다. 그러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해서는 종결이 된 겁니까? 예, 종결했습니다. 조서에 남겨 있습니다. 네, 각하 처분으로 종결했습니다. 각하 처분을 종결했습니다. 시기가 언제쯤인가요? 대략적으로 말씀하시면 언제? 12월 10일부터 15일 경에 거의 이제 특검 수사기간 마지막 일주일 안에 그런 기록 분리해서 종결했습니다. 2025년 12월 경에 10일? 예. 경에 다른 사건과 분리해서 종결 처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와 분리해서 네.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은 각하 처분했습니다. 네, 조서에 남겨도 되겠습니까? 예, 근데 이 부분은 정확하게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그때 사건이 굉장히 여러 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중복되는 사건은 각하가 될 수가 있었는데 그때 고발 사건이 굉장히 여러 건이 다 국수본으로 이첩이 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정확하게 아니 이 사건이 각하될 사건이 아니고 혐의 없음 될 사건인지 왜 각하로 이게 결론이 났는지 예. 그 부분도 제가 잘 납득이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명확하게 좀 해주신 다음에 증언 여부를 좀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그 종결 처리된 거 관련된 혹시 자료를 가지고 계신가요? 지금은 안 가져왔는데요. 그럼 얼른 좀 저기 결정문 같은 거를 가져오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볼 거고 그 직권남용 부분은 그 혐의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직권남용이 즉시 항고 포기한 거에 대해서 특수본 관계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수사를 했습니다. 네, 지금 정인의 말에 따르면 이제 여러 혐의로 조사받은 게 있다고 하는데 지금 종결 처리되지 않고 이첩된 내용 중에 그럼 예. 방금 말씀하신 즉시항고 포기 관련된 부분이 있고 예, 또 맞습니다. 다른 혐의가 또 있습니까? 다른 혐의는 없습니다. 그러면 일단 뭐 정인 신문 과정에서도 정언 거부가 가능한지를 재판부에서 판단하는데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중요임무 종사 부분에 대해서 종결 처분된 부분하고 예, 이첩 관련된 자료 예. 혹시 확인이 가능하겠습니까? 예, 가능합니다. 예. 일단 휴정하고 휴정 한 20분만 시간을 주시면은 저희가 그 특검 사무실에서 가져오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네, 정인 입장도 사실은 이제 뭐 관련해서 정언 거부 대상이 되면 정언 거부를 하시겠다는 입장이신 것 예,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 관련 서류를 확인해보고 예. 진행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은 어느 정도 드릴까요? 20분 정도면 20분 정도. 예. 네, 변호사 혹시 의견이 있으십니까? 검찰에서 처분을 했으면 고소 사건 같은데 피의자한테 통보를 안 해줍니까? 그게 이제 킥스가 구동이 되면은 될 텐데 이 특검은 그냥 그런 뭐 시스템이 있는 게 아니라서 아마 개별적으로 전화나 문자로 했으면 했고 그게 아니면 안 됐을 것 같습니다. 예. 그때 일단 뭐, 사건 예, 뭐 통제 여부는 별개의 문제고 일단 네. 총국적인 처분 등이나 이첩에 대한 자료를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 확인해본 혹시 특별히 이의는 없으시죠? 네. 네. 없으시면 잠시 휴정하겠습니다. 휴정하고 20분 정도 필요하시다고 하니까 2시 30분에 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정하겠습니다. 네. 예, 재판장님 저희 특검에서 확인한 결과 3건은 저희가 각하 처분을 해서 그 자료는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일부 고소나 고발 사건이 네. 국수본에 이첩이 된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유선으로 국수본 관계자와 전화해서 확인한 겁니다. 그래서 국수본에서 일부 이첩된 게 있는 것 같아서
자기들은 수사는 안 했지만은 그거를 제2특검으로 다시 이첩을 했다. 이렇게 유선으로만 지금은 확인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이첩의 대상이 예, 내란 중요임무 중요임무 종사. 종사도 포함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일단 뭐 내란 중요임무 종사 부분이 다 종국 처분이 된 게 아니고 이첩된 게 있는 거네요. 결국. 예, 그렇게 보입니다. 네, 방금 뭐 저희께 설명 들으셨죠? 네, 그래서 아마 중요임무 종사 부분도 종국이 안 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정하에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듣고 정원 거부 의사가 있으시면 말씀하시면 제가 거부 가능한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질문하시죠. 네. 예, 그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어쨌든 2-1 첫 번째 통화 내역에 대해서 증거 거부하시겠다는 취지죠. 예. 네, 다음 질문하시죠. 2-5 증거기록 순번 905번 25,130쪽 23시 03분 경 피고인이 증인한테 전화한 통화 내역 제시하겠습니다. 이때 통화 내역 기억하십니까? 예,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2-13 하겠다. 그 중간은 다 생략하고 2-13으로 가겠습니다. 증거기록 순번 905번 25,130쪽 통화 내역 제시하겠습니다. 12월 4일 00시 25분경 약 1분 19초간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 내역 기억하십니까? 예, 같은 취지로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하시죠. 예, 2-13-1입니다. 그 증인은 특검 조사에서 피고인이 증인에게 검찰을 잘 관리하라 라는 취지로 말했던 기억은 난다 이렇게 진술하셨거든요. 그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이셨나요? 예,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저희 재판부는 정원 거부 대상이라 하더라도 질문 자체는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검에서 필요한 질문은 계속 하시고요. 그 예. 항목마다 정원 거부 의사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질문하시죠. 예, 다음에 2-15입니다. 증거기록 순번 905번 25,130쪽입니다. 증인은 12월 4일 00시 25분경에 피고인과 통화한 후에 같은 날 00시 59분에 서울 남부지검장 신흥석에게 전화를 합니다. 무슨 내용이죠?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예. 2-19-1입니다. 중간은 다 생략하겠습니다. 2024년 12월 4일 00시 25분경 그러니까 피고인과 마지막 통화했던 시간부터 00시 59분 신흥석 검사장한테 통화했던 시간까지 국회 상황은 특전사의 헬기가 국회에 착륙하여 본관에 진입한 상태였고 수방사의 특수경비단 역시 월탐하여 국회 경내에 진입하여 시민 및 국회 관계자 대치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방척사령부는 경찰청에 체포조 지원을 요청해서 영등포소 형사과 형사들은 국회 수소충전소 앞에서 방첩사 소속 수사관들과 만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TV 또는 SNS를 통해서 알고 계셨나요? 예,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하시죠. 예. 2-23 여쭙겠습니다. 증거기록 순번 905번 통화 내역입니다. 비상계엄이 해제되고 증인은 12월 4일 05시 40분경에 피고인으로부터 한 통의 문자 메시지를 받았는데 메시지 내용이 뭐죠?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2-23-1입니다. 증인은 한상대 전 검찰총장을 알고 있죠.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예, 다음 2-23-2입니다. 피고인과 증인이 마지막 통화한 12월 4일 00시 25분경 이후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한상대 검찰총장에게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한상대 전 검찰총장은 01시 16분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전화를 한 게 아니라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한상대 전 검찰총장이 03시 22분경에 증인에게 전화를 해서 약 2분 20초간 통화를 했습니다. 무슨 내용이죠?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예, 중간 생략하고 2-32 가겠습니다.
대검 회의가 11시 반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증인이 출근한 시간이 그때니까요. 같은 시각에 법무부 실국본부장 회의에서는 류혁 감찰관, 승재현 인권국장이 비상계엄의 위법성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이야기를 했고, 그 외 간부들 중에 국제법무국장님은 헌법학자의 의견을 구해보자는 식으로 피고인에게 비상계엄의 위법성에 대해서 약간 경고를 하는 그런 언동이 있었습니다. 대검 간부 회의 중에는 비상계엄 위법성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었습니까?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2-34입니다. 특검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계엄사령부가 구성되고 계엄사령부 치안처와 법무처는 비상계엄 작전 계획에 따라서 약 22개 부처에 전화를 하여 연락관 파견을 요청합니다. 그중에서 해양경찰청을 제외하고는 연락관을 파견한 부처가 없습니다. 이렇듯 거의 모든 부처가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하고 신중히 행동했는데 대검찰청에서는 비상계엄 위법성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었습니까?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2-34-1입니다. 증인은 대검찰청 누군가 불상자로부터 계엄사령부에서 연락관 파견 요청이 왔다는 보고를 받았나요?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2-34-2 질문하겠습니다. 특검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계엄사령부는 대검찰청 담당자에게 연락관 파견을 요청하기 위해서 전화를 했지만 통화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후 대검찰청 담당자는 부재중 전화를 확인하고 합참에 전화하여 대검찰청은 연락관 파견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통보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보고 받으셨나요?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2-35 질문 드리겠습니다. 피고인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후 대통령실에서 법무부로 귀청하면서 출입국관리본부장, 교정본부장의 업무 시한과 같이 검찰총장에게도 비상계엄과 관련한 업무 지시를 하였을 걸로 보여요. 지시사항은 계엄사령부에서 연락이 오면 인력을 지원하라, 이것이었나요?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2-35-1입니다. 증거기록 순번 436번 7534쪽 제시하겠습니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병주, 김태영, 임세진에게 계엄 상황에서 인력 지원 요청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 검토해보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는데, 이러한 지시와 관련하여 법무부의 상과장, 즉 임세진 검찰과장, 김태영 형사기획과장, 이병주 공공형사과장으로부터 증인이 들은 내용이 있나요?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2-35-3입니다. 그럼 세 과장 말고 다른 법무부 관계자로부터 그날 회의 결과를 전달받은 게 있나요?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예, 중간 다 생략하고 2-41번입니다. 증거기록 순번 4번 26,896쪽 제시하겠습니다. 증인은 특검 조사 시 피고인과 텔레그램을 사용하여 대화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박성재 장관과 텔레그램 메신저 사용한 적이 없다고 했어요. 기억하십니까?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법무부의 비상계엄 정당화 논리 작성 및 후속 조치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저희가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저희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가 피고인이 법무부 인력과 조직을 활용하여 비상계엄을 적극 지원하려 하였다. 이것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에 해당한다는 게 저희 공소사실의 요지입니다. 이와 연속해서 국회 무력화가 실패하자 피고인은 내란 우두머리죄, 내란 중요임무 종사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윤석열 정부의 후속 대책에 참여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에 관한 질문입니다. 증거 순번 176번 기록 3857쪽 업무 수첩 제시하겠습니다. 중간쯤에 당 컨센서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제 이유 불가피성을 얘기하고 조기 하야는 무책임이다. 맨 마지막 하단에 중도 임기 중단 안 된다. 사퇴 탄핵 안 된다. 특검 수사 안 된다. 이런 취지 같아요. 혹시 이거 알고 계시나요? 이런 수첩 내용?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예, 3-3. 이건 이제 역사적 사실에 관한 기사니까요. 좀 제시하겠습니다.
2024년 12월 4일 23시 54분경 기사입니다. 국민일보 기사인데 윤 탄핵 반대 박수로 당론 추인. 이 기사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당정대 회동이 이루어진 날 심야의 의원총회를 열고 윤석열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결정은 피고인의 수첩 메모와 같은 내용이에요. 수첩 내용이 구현됐다고 보여요. 혹시 이런 거 기사 보신 적 있나요? 증언을 거부하겠습니다. 3-4입니다. 당정대 회의 후 18시 30분경 피고인은 민정수석 김주현, 행안부 장관 이상민, 법제처장 이완규와 안가회동을 합니다. 특검은 이 회동을 메모에 기재된 자정보고를 준비하기 위한 모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임에서 내란 혐의 고발 사건을 전담할 특수본을 검찰청에 구성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피고인으로부터 또는 민정수석으로부터 특수본 구성 또는 신속한 내란 혐의 수사 착수를 요청받은 사실이 있나요? 증언을 거부하겠습니다. 3-9입니다. 증인은 위 당정대 회동이 종료된 직후로 보이는 시점인 24년 12월 4일 15시 41분경에 2-24 신문사원과 같이 피고인에게 장관님 통화 가능하신가요? 라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전송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박성재 법무장은 이를 확인한 후 삭제한 사실이 확인됩니다. 어떤 용건으로 통화하려고 하신 건가요? 증언을 거부하겠습니다. 3-11입니다. 지난 3월 9일입니다. 이 재판부에 증인으로 출석한 임세신 당시 검찰과장은 특수본 구성은 대검에서 알아서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진술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증인신문을 하면서 그와 같은 사정을 누구에게 전달받았나요? 라고 질문을 하니까 검찰국장으로부터 전달받았다고 진술했어요. 그러면 어쨌든 법무부와 대검은 특수본 구성은 대검에서 알아서 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런 협의를 누구와 언제 하셨나요? 증언을 거부하겠습니다. 3-13입니다. 증인은 24년 12월 7일 20시 37분경 검찰청 특수본, 이미 특수본이 6일날 구성됐으니까 7일이니까 구성된 이유입니다. 특수본 주임검사가 김용현 출석 요구를 위해서 2분간 김용현 전 장관과 통화한 사실이 있어요. 보고받았나요? 증언을 거부하겠습니다. 그 주임검사가 남긴 수사보고를 보면 주임검사는 다른 기관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검찰청 특수부에 출석해서 수사할 것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김용현은 대통령과 입장을 같이 하기로 했다. 대통령과 통화해보고 답을 주겠다는 취지로 대답을 보고 전화 끊었다고 해요. 이거 보고 받으셨나요? 증언을 거부하겠습니다. 3-15입니다. 위 특수본 주임검사의 김용현의 연락처를 전달한 경위를 알고 있나요? 증언을 거부하겠습니다. 3-16입니다. 특검 조사에 의하면 김선우 국방부 차관은 검찰청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김용현의 연락처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김선우 국방차관에게 연락한 사람이 대검 차장 이진동인가요? 증언을 거부하겠습니다. 3-17입니다. 김용현은 주임검사와 통화한 후 같은 날 21시 09분경 경호처 비화폰을 사용하여 일반 통신으로 이진동 차장에 전화했습니다. 비화폰이라는 게 비화 통신을 할 수도 있고 일반 통신을 할 수도 있어요. 이런 사실에 대해서 이진동 대검차장은 2025년 2월 6일 국회 내란 국조특위에 출석해서 김용현과 통화한 사실을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출석을 종용했다고 진술했어요. 이런 사실 보고 받으셨죠? 증언을 거부하겠습니다. 3-18입니다. 그리고 그날 김용현은 검찰청 특수본에 출석하였고 다음날 새벽 01시 30분경에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보고 받으셨나요? 증언을 거부하겠습니다. 예, 3-19입니다. 검찰청 특수본이 김용현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민하게 움직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증인의 지시사항인가요? 아니면 피고인의 지시사항인가요? 증언을 거부하겠습니다. 3-19-1입니다. 수첩 메모 다시 제시하겠습니다. 맨 하단부를 보면은 피고인이 국방 책임피로라고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 김용현이 긴급 체포됨으로써 검찰청에서 이 수첩 내용이 또 메모 내용이 또 실현이 된 거예요. 이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 당시 법무부 장관 피고인과 논의하셨나요? 증언을 거부하겠습니다. 3-23으로 오겠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내란죄의 사건 관할에 있는 수사기관이고 검찰청은 직접 사건 관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직권남용 등의 관련 사건으로 사건 관할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법률 해석이고 증인도 그렇게 생각하나요? 증언을 거부하겠습니다. 3-24입니다. 증인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정당한 권한과 절차를 거쳐서 수사에 착수했음에도 검찰청 특수본에서 수사를 계속 진행하게 한 이유가 무엇이죠? 증언을 거부하겠습니다. 3-25입니다. 증인은 2024년 12월 5일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본부를 구성하기로 발표하고 2024년 12월 6일 오전에 검찰 특수본 수사팀을 구성했습니다. 특수본 검사 명단은 법무부에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보고했죠? 증언을 거부하겠습니다. 생략하고 3-30으로 가겠습니다. 증거순번 732번 19,588쪽입니다. 피고인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24년 12월 6일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하여 검찰 특수본의 존재에 대해 처음 들었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박은정 의원이 지금 대검찰청에서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했다고 하는데요. 장관님 지금 이 자리에서 처음 들으셨다고 하는데 장관님 알고 계시지요? 서울 동부지검에 구성이 됐습니다. 라고 질문하자 장관님은 그때 제가 밖에 있어서 어떻게 구성됐는지 자세히 잘 모릅니다. 답변했습니다. 피고인한테 보고 안 한 건가요? 증언을 거부하겠습니다. 3-35로 가겠습니다. 추가 증거 순번 6번 26,933쪽 제시하겠습니다. 수사팀 구성 아닙니다. 이 보고서 작성 경위 아시나요? 증언을 거부하겠습니다. 생략하고 3-55로 가겠습니다. 추가 증거 순번 7번 26,935쪽 검사 명단 보고서입니다. 이 제목의 보고서 본 적 있으신가요? 증언을 거부하겠습니다. 3-35-1입니다. 증거순번 6번은 수사팀 구성 아니고 증거순번 7번은 검사 명단입니다. 즉 앞의 문서는 상사의 결심을 받기 위한 제안서이고 뒤의 문서는 확정된 검사 명단입니다. 검사 명단을 누가 확정한 거죠? 증언을 거부하겠습니다. 그럼 확정된 검사 명단만 법무부에 보고한 건가요? 증언을 거부하겠습니다. 3-37입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4년 12월 7일 김용현에 대한 통신영장을 발부받았고 2024년 12월 8일 10시경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집무실, 한남정 관저, 저택 등을 압수수색해서 제2수사단 구성에 관한 그 국방부 일반 인사명령을 압수해 왔습니다. 이 사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증언을 거부하겠습니다. 3-38입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 협력과 일반 수사 준칙에 관한 규정 제50조에 의하면 형사소송법 197조의 4 제2항 단서에 따라 경찰이 먼저 동일한 범죄 사실에 대해서 영장을 신청하는 경우 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송 등 중복 수사를 피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미 영장을 발부받았는데도 검찰청에서 같은 사건의 피의자 김용현을 긴급 체포한 이유는 무엇이죠? 증언을 거부하겠습니다. 예, 이하에서는 김용현 긴급 체포 이후 상황에 대해서 같은 취지로 물어보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기사로 제시하고 수첩 메모를 보면서 제시한 걸 보면 수첩 메모 사항이 대부분 실현이 됐습니다. 탄핵 소추는 저지됐고 김용현은 신병 확보는 검찰에서 했고요. 그런데 이제 변수가 발생해요. 12월 6일 날 홍장원이 정치인 체포 명단이 있었다라고 폭로를 합니다. 그래서 분위기는 급반전돼 가지고 결국 12월 15일 날 윤석열 전 대통령은 탄핵 속추가 되었죠. 그리고 법무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12월 12일 날 탄핵 소추가 됩니다. 그래서 잠시만 좀 찾아보겠습니다. (4-1-1입니다) 12월 19일 날 변형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2월 19일 날 증인은 공수처에 윤석열과 이상민 사건을 이첩합니다. 그 전에 신문기사를 보면 공수처에 협의도 했고요. 서로 하겠다고 주장도 하고
이렇게 경찰청이 압수수색영장을 받아서 수사를 하고 있는 와중에도 김용희 의원을 긴급 체포한 등 적극적으로 수사하다가 12월 19일 날은 입장을 선회해서 공수처의 사건을 이첩해요. 이런 이유가 뭐죠? 증언을 거부하겠습니다. 당시 보충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법무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나 아니면 대통령실 누군가가 이 수사에 대해서 압력을 행사하니까 그때는 어쩔 수 없었지만 이제 박성재 법무부 장관 직무 정지되고 또 대통령도 탄핵돼서 직무 정지되고 그러니까는 공수처에 넘긴 거 아닌가요? 증언을 거부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4-2입니다. 2025년 1월 15일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되었습니다. 이후 서부지방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됩니다. 공수처는 윤석열이 조사를 거부하자 1월 23일 검찰청에 사건을 송무합니다. 검찰청은 구속기간 연장을 법원에 신청했죠. 증언을 거부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4-3입니다. 구속기간이 연장이 법원에서 불어되자 즉시 구속 기소하지 않고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해요. 그 이유는 무엇이죠? 증언을 거부하겠습니다. 4-5입니다. 2025년 3월 7일 윤석열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이 또 법원에서 있었습니다. 증인은 같은 날 대검찰청 간부회의를 소집했죠. 증언을 거부하겠습니다. 저희 특검에서 보기에는 구속기간 불허해서 구속 기소할 거냐 불구속 기소할 거냐 이 사안보다 구속 취소에 대한 사안이 더 큰 사안인데 앞에 거는 전국 검사장 회의를 하고 뒤에서는 대검 간부들만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그렇게 회의 범위를 좁힌 이유가 뭐죠? 증언을 거부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반대 신문 절차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 네, 하지 않으시는 걸로. 몇 개만 한두 개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네, 뭐 질문하시는 건 상관없습니다. 네. 특검 질문사항 뭐 저희들이 반대 신문이라서 증언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새로운 걸 뭐 물을 것도 없지만 묻기가 좀 그렇고 3-19-1 질문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피고인이 작성한 메모 제일 하단에 국방 책임 필요라고 기재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거는 신속히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에 대한 신속한 신병 확보를 하라는 지시였다라는 취지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방장관이 책임 없는 사람을 지금 그 당정대에서 책임을 만들어서 검찰에다가 구속을 지시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검찰에서 김용현 국방장관을 구속할 때 책임이 없는 사람을 구속했습니까? 증언을 거부하겠습니다. (3-30번) 문항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피고인은 2024년 12월 6일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서 검찰 특수본의 존재에 대해 처음 들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박은정 의원이 지금 대검찰청에서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했다고 하는데요. 장관님 이 자리에서 처음 들으셨다고 하는데 알고 계시죠? 서울 동부지검에 구성됐습니다라고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장관이 제가 밖에 있어서 어떻게 구성됐는지 자세하게 잘 모릅니다라고 답변을 한 부분과 관련해서 특검에서는 피고인이 특별수사본부 구성을 몰랐던 것이 맞는가요? 라고 질문을 했는데 대검에서는 보고를 안 하셨죠? 증언을 거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증인 제가 몇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수사받으시는 게 아까 내란 중요임무 종사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여쭤보지 않을 거고, 2024년 5월경에 검찰총장이셨네요? 아닙니다. 아닙니까? 그 일선검찰청에서 수사 상황을 법무부에 보고하는 게 있잖아요. 2024년 5월경에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 관련해서 대검에서 보고를 했다고 하는데, 뭐 증인께서 관여하신 건 당연히 아니겠지만 그 수사 상황 파악해서 보고하는 절차가 혹시 어떻게 됩니까? 일반적인 절차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일반적인 절차는 일선 검찰청에서 중요 사안에 대해서는 정보 보고나 아니면 보고서 등 그런 양식을 통해서 상급 검찰청에 보고를 합니다. 상급 검찰청이라는 게 대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보 보고 같은 경우에는 고검과 대검을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대검에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때그때 사안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검찰총장의 결재를 받아서 법무부로 보고합니까? 결재 절차는 따로 없습니다. 그럼 실무자가 알아서 법무부에 보고하는 건가요? 어떤 사안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 김건희 명품백 사건 관련해서 그 절차가 어떻게 됐는지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선생님 죄송한데 그때는 제가 대검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예, 그건 알고 있는데 일반적인 절차가 대검이 뭐 형사과장이 보고를 하는지 결재 절차가 검찰총장까지 가는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중요 사안은 당연히 총장한테 다 보고를 합니다. 검사 인사 관련해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과 협의를 합니까? 법상 인사와 관련해서는 법무부 장관은 총장의 의견을 들어서 인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기 인사뿐만 아니고 뭐 파견이든 직무대리 명령이든 다 포함되는 개념인가요? 네, 특별히 제한은 없습니다. 의견을 드릴 때 총장이 직접 얘기를 하진 않을 것 같고 실무자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절차는 혹시 어떻게 되나요? 실무선을 통해서 의견이 조율이 됩니다. 담당하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법무부는 검찰과가 검사 인사를 담당하고 대검은 정책기획과에서 검사 인사를 담당합니다. 네, 일반적인 절차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검사 파견과 관련해서 뭐 법무부 쪽에 파견 요청이 들어오면 뭐 법무부에서 어떤 계획을 당연히 세울 거고 그 맞춰서 여러 가지 이제 밑에 뭐 검찰청에 뭐 이렇게 협의를 하거나 뭐 전달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럼 파견에 대해서 이렇게 사전에 미리 협의를 해서 법무부에서 검찰청과 대검과 관련해서 협의를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법무부에서 어떤 기본적인 라인을 정한 다음에 통지해 주는 식으로 이렇게 절차가 진행된 겁니까? 파견은 사안이 좀 상당히 다양하기 때문에 제가 재판장님께 뭐 일률적으로 이렇다고 뭐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뭐 외부 기관 파견에 대해서 법무부에서 먼저 필요성을 인정을 해서 진행을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사안이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그 검사 파견관에서 좀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파견은 어떤 게 있습니까? 뭐 해외 공관원 이런 데 파견도 그게 포함되는 건가요? 네, 해외 공관도 거의 한 10여 곳 정도 지금 검사들이 파견이 나가고 있습니다. 일단 한 2~3명 정도씩 파견이 나가는 부처들도 있고 과거에 사법연수원이 있을 땐 사법연수원 파견은 10몇 명씩 나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외에는 보통 부처별로 1명 정도 파견이 나갑니다. 이렇게 좀 뭐 아까 10명 정도 되는 다수의 파견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뭐 말씀하시겠습니까? 일반적인 절차입니까? 일반적인 절차로는 파견 공모 절차를 진행을 합니다. 법무부에서 게시판, 그러니까 검사들이 볼 수 있는 그 공지사항 게시판을 통해서 파견자들을 지원을 받아서 그다음 파견을 선발해서 하는 절차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뭐 정 거부를 하셔도 되는데 일단 뭐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비상 상황에서의 파견 절차와 관련해서 그런 경우는 방금 말씀하신 공모 절차 같은 게 없을 것 같은데 예컨대 뭐 비상 훈련을 한다든지 이럴 때 뭐 그런 파견 관련된 그런 절차가 비상 훈련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제가 검사 모르겠습니다. 제가 있는 동안에 뭐 특별하게 뭐 비상 급하게 무슨 파견을 나가는 경우는 수사단 파견 같은 경우는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그런 경우는 아마 공모 절차 없이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더 물어보실 게 있으신가요? 예, 특검은 없습니다. 네. 변호인께서는 뭐 물어보실 거 없으시죠? 네. 예. 그 정인신문 절차는 또 마찬가지로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정원 거부 사유가 해당되면은 뭐 당연히 정원 거부를 인정하는 것이고 당시 또 정인은 검찰총장이 지휘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총괄이나 관리하는 지휘했을 걸 보여서 그 부분을 넓게 정원 거부를 인정했습니다. 정인신문 잘 마치겠습니다.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기일 진행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기일은 3월 16일 진행할 예정인데요. 저번 기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기흠, 양원동, 이성용 이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혹시 뭐 의견 있으신가요? 네, 특별히 없습니다. 네, 변호인들께서도 뭐 특별히 의견 없으시죠? 네, 그럼 그 다음 기일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19일 기일입니다. 네, 지금 특검의 진행 순서에 대한 의견에 따르면 장성일, 이민열을 아마 정인신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뭐 말씀하신 내용이 있으신가요? 순서라든지 뭐 아니면 뭐 시기를 바꿔야 된다든지 뭐 그런 게 있으시면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3월 19일 기일까지는 특별한 의견이 없고요. 네, 그 이후 기일에 대해서는 일단 조금 진행하다가 네. 차의 기일쯤에 저희가 따로 의견 내겠습니다. 뭐 순서 등의 변동 사항이 있습니까? 뭐 예컨대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어제 이상민 저희가 지금 그 16번에 예정된 이상민 증인 같은 경우에는 증언 거부를 전제로 해서 이렇게 하루에 짰는데 어제 기일에서는 증언을 했다고 합니다. 다른 사건에서? 예, 그래서 만약에 저희 사건도 증언을 하게 되면 사실 이상민 증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 사건의 피고인하고 거의 12월 3일과 4일을 같이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질문 사항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표에서 보시면 이완규 피고인 같은 경우에는 변론 병합을 한정화 증인부터 해야 되는데 지금 기일을 짜다 보니 좀 길 중간에 피고인이 대기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좀 진행을 하시다가 저희가 차의 기일쯤에 새로 한번 표를 짜서 변호인들하고 협의를 거쳐서 재판장님께서 한번 다시 봐주셨으면 합니다. 네. 근데 이제 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사실 오늘 시부정 증인도 저희가 좀 늦게 통지를 한 바도 있고 해서 저번 길 아마 진행이 안 된 사정이 있어서 가지고 이제 좀 미리 좀 협의를 하고자 하는 그런 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 일단 3월 19일까지는 뭐 양측이 별 의견이 없으신 것 같으니까 네. 그렇게 하고 그러면 다음 기일에 뭐 좀 변동 사항이 필요하시면 다음 기일이라도 좀 미리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말씀하신 아까 네. 언급하신 성명 증민 명령이랑 같이 해서 네네. 저희가 의견서 준비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혹시 변호인 측에서 정의 신청을 하시거나 뭐 다른 신청을 하실 뭐 사정이 혹시 생긴 게 있습니까? 특별한 변동사항 없으신가요?
아직까지는 지금 뭐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진행하는 상황 봐서 저희들도 신청할 증인이 있다고 생각이 되면 늦지 않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저번 기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제 일단 목표는 4월 중에 종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이제 필요한 게 있으시면 미리 좀 신청을 해주셔야 저희 기일 조정 등을 통해서 4월 중에 종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판결 선고는 5월 중에 하는 걸 일단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렇습니다. 네, 오늘 뭐 더 진행을 할 사항은 없을 것 같고요. 혹시 뭐 마치기 전에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요. 네, 없습니다. 변호인들은 어떻습니까? 하실 말씀 없습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지금 사실상 증인 신문이 계속되고 있는데 대개 뭐 저희가 조사 내용 수사기관 조사 내용 조서를 다 동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또 증인 신문을 하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시간도 별로 없는데 뭐 재판장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했으니 그거는 그런데 오늘까지는 그런 일이 없었던 것 같은데 검찰의 주신문 사항이 조사 내용에 들어있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혹시 신문을 하게 된다면 저희 반대신문권이 침해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만약 그런 내용을 포함시키고자 한다면 적어도 신문상을 일주일 전에는 저희가 파악을 해야 실질적인 반대 신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이렇게 말씀드린 취지는 특검에서도 좀 유념해서 네, 유념해서 기회를 달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저희 뭐 근데 심정 증인의 2회 조서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약 열흘 전에 이미 네네. 추가 증거를 신청했습니다. 실질적 반대 신문권 보장을 위해서 저희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주신문 사항에 기존 수사 과정에 있었던 조서에 없는 내용을 물어보시게 되면 이제 준비하기 좀 곤란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말씀하신 취지처럼 반대 신문을 적절히 하려면 사실 미리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 신문사 수사 과정에서 나오지 않은 내용을 물어보게 될 경우가 있으시면 미리 신문사항을 좀 알려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뭐 그럼 뭐 방법이야 뭐 팩스로 보내셔도 되고 아니면 뭐 이메일로 보내셔도 되고 뭐 방법은 편하신 방법을 하실 때 미리 그 추가되는 예상치 못한 신문사항 부분은 변호인께서 알고 계셔야 뭐 반대 신문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거 좀 검토하셔가지고 혹시 그런 내용이 생기면 좀 미리 알려주시는 방향으로 한번 하시고 근데 통상적으로 아마 그 변호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때까지 별 문제가 없다고 하시는데 사실 대체로 다 문제는 없었던 게 워낙 많은 수사를 한 상태에서 기소를 한 게 많아가지고 뭐 새로운 내용이 들어가고 이런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특별히 문제는 안 될 것 같긴 한데 혹시 그런 상황이 생기면 변호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반대 신문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미리 좀 알려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최대한 소통하겠습니다. 네. 변호인 측과. 네. 네. 됐습니까? 네. 예, 그러면 오늘은 뭐 좀 일찍 마치게 됐네요. 일단 오늘 재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마치고 다음 재판은 3월 16일 10시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재판 마치겠습니다.